그러니까 언제까지 반탄을 그렇게 품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번개탄보다 못해요. 번개탄은 꺼진 불이라도 살리잖아요. 네. 저거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는 길인데. 친윤들의 대표가 없는 거예요. 저 아닌 고객이 상황이군요. 샵에 갔는데 사장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알바야. 친윤의 우두머리를 내가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쯤 되면 네. 정통보수의 간판을 다 국민의힘에 그냥 먹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건전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존재감이 없어요. 국회 내에서는. 저희가 제일 야당인가라는 착시가 가끔씩 옵니다. 아, 저는 이거 보면서 민주당도 저희 당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걸 느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네. 당원분들 중에 그 진영 논리에 이 똘똘 뭉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 여권이 이렇게 빨리 집권 직후에 이렇게 분화할 수 있는 경우도 참 새삼스럽다.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가 대표 출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버렸어, 아이콘처럼.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2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우리나라랑 미국이 지금 한미 통상 협상을 해야 되는데 2+2 이 고위급 협상이 황당하게 이메일로 연기가 되는 이런 미국의 결례를 또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이 오늘 통상대책회의를 오후에 아마 긴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들이 잘 짜여질지 기대를 좀 해보고요.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 시작부터 아주 뜨거운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맥 정치사회연구소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계셨죠? 알래스카 큐브를 근데- 쓰면서 한 주간을 잘 버텼습니다. 네네네. 한 주 동안 근데 서용주 소장님은 어디 계신지를 그냥 방송만 보면 다 알 수 있겠어요. 요일별로 뭐 항상 나오시니까. 매일 네. 찍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용주 소장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또 나오시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성 소장은 월 100회 회장이십니다. 월 100회는 뭐예요? 월 100회 이상 방송 100회. 방송하시는 분 월백 케이스. 회장님이시고 맨날 같이 하잖아요. 뭔 소리야? 저는 100 한 번 갔다가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월 100회가 월 100회. 월백에서 회장님이십니다. 탈퇴했습니다. 월 그래요. 100회 회장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규환입니다. 저는 네. 월 10회입니다. 월 월 10회? 10회예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 4회 정도 먹는 것 같고요. 예, 다른 고정 화요일 날 하나 있고요. 화요일 하나 있어요? 그리고 네. 가끔 부정기적으로 불러주시는 분들 아, 좀 있어서 그렇습니까? 부정긴 빼야죠. 아니 월 룰을 모르네. 근데 엑기스만 하시는 것 같아요. 월 8회군요. 월 8회. 엑기스만. 월 10회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예. 엑기스.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서용주 소장님 보면 좀 부러워요? 아니면 아유 꼭 저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한편에 양가적인 감정이 좀 있으시군요. 그래요. 예. 솔직하시네요. 저는.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저렇게까지 하고 사는 게 맞나? 대단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은 못하세요 우리 이규훈 그러니까요. 위원장님이. 그게 매력이죠. 네, 거짓말 못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도 뉴스가 많은데 참 뭐 본격적인 뉴스에 앞서 그 윤 전 대통령이 재산 신고 나왔더만요. 80억. 예. 80억, 79억 9천만 원에 어떻게 또 팔자를 앞에 안 달고 싶었는지 7구학번이니까요. 79억 9천만 원 신고했던데 재산이 뭐 임기 중에 한 3억 정도 아마 넘게 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국민의힘 혼돈의 카오스로 네. 점점 빠져들고 있는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가볼까요? 저희가 계속 이제 특검 속보를 앞세워서 브리핑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당 얘기, 당의 뒷얘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네. 왜 먼 산 보세요? 아니, 여기 산이 어디 있어요? 자, 일단 국민의힘부터 갈게요.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문을 냈죠.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더 많은 동료 시민들을 만나서 진짜 보수의 정신을 정하겠다. 우리 당을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 단호히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싸운다는 거예요? 아니 그뭐 외곽에서. 외곽에서? 예. 외곽에서 싸울 동력이 이런 데도 안 나오고 계속 있습니까? 그라운드를 넓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라운드를 넓게 쓴다. 그라운드가 잔디도 다 패고 네. 뭐 그냥
물도 나오고 막 웅덩이 있고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드리블을 할 수가 없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보수 재건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냐. 이게 꼭 당대표가 돼서 지도부를 새로 한동훈 대표가 꾸리는 것만이 가장 효율적이냐.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선택한 것이 경기장 밖에서 그냥 유튜브 하겠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유튜브요? 요즘 유튜브 이제 활발하게 하시니까. 날라방. 경쟁 심리 에이, 느끼시는 겁니까? 이랑은 또 경쟁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아 근데 이 결단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계속 고심을 했잖아요. 고민 많이 하셨고 네.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었고 같은 사람한테도 한 골백 번은 물어봤을 거예요. 나갈까 말까? 네.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이 생각하느냐. 바뀐 게 있냐, 네. 바뀌었다면 이유가 뭐냐 이런 네. 정도의 질문이죠. 네. 혹시 윤희석 대변인님도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걸렸다. 아 그 사람이 우리 윤희석 전 대변인님이시군요. 대신 이제 분위기가 좀 변해서 네. 전한길 씨 등장 이후로 네. 명분론적으로 이거 안 나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는 전달했고요. 아. 그런 차원에서 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의 의견도 일견 네, 동의를 네, 했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네. 마지막에는 반반인데 그래도 한 500원 걸자 하면은 안 나가시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번에 정도 안 얘기했죠. 나가면 예. 다음엔 뭐 언제 해요? 무슨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루트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당 안에서 뭔가를 파이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지도부가 이제 들어서겠죠. 네? 2년이죠 임기는. 네, 네. 누군가의 지도부가 들어서겠죠. 근데 저희가 2년 임기를 마친 적이 없어요. 드물죠. 아. 극히 드물죠. 없어요, 네. 없어. 없어요. 아, 전무합니까? 네. 예. 이번에 들어서는 황우여 전 네? 대표 이후로는 2013년 이후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서는 지도부가 조기 퇴각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하는 게 맞겠다 정도의 판단이신 거군요. 어쨌든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에 들어가서 지도부를 꾸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맞냐, 또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경우에 더 큰 부작용이 있다. 당이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로 쪼개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개혁, 구주류, 그리고 전, 네. 뭐 쌍전, 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뭐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고민했을 거예요. 시간 단위요? 그때 바뀌었을 거예요. 거의 한 시간은 좀 과했고 한 6시간마다 한 번씩 나갈까? 그러다 하루 또 한 3, 4회 이제 정도. 점심 먹고 나면 아니야 나가면 안 돼. 저녁 때 나갈까? 그러다 저녁 지나서 이제 잠들기 전에 나가면 안 돼. 계속 이 사이클을 반복했을 것 같은데 계신데 또 그래. 아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아니 저를 이입을 하면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네. 그런데 사실상 전환길이 한동훈을 막았어요. 한동훈 그러니까 한동훈 아니, 윤희석 대변인님은 전환길의 입당이 한동훈이 출마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아니, 만들었다. 제가 반대로 해석하시는 보기로는 거예요? 저는 해석하는 어. 거는 전환길이 한동훈을 막았고 결국에는 전환길이 들어오면서 전환길이라는 캐릭터가 뭡니까 헌법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네? 아니 계엄 정당성. 아니, 뭐 그다음에 그렇죠.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데려가고 품어야 살았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다음 부정선거 이거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에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자기가 좌지우지하겠다. 그러면서 하니까. 보수의 정통 주인이 누구냐? 전환길이냐? 한동훈이냐?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던졌잖아요. 아. 네. 저는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난 저런 판에 들어가서 똥물 튀고 사실 싶진 이런 않다. 거예요. 네. 이제 그 경기로 따지고 보면 UFC 경기가 열려서 링에서 등록된 선수들이 와서 그게 찬탄이든 반탄이든 등록 선수인데 네. 동네 불량배가 갑자기 링에 올라와서 아. 들어와 한 판 하게 너 UFC 뭐 잘 나간다며 아.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하는데 그 선수가 등록 선수가 아. 동네 불량배랑 게임을 할 수 있냐? 싸워봐야 이거 뭐 아이고 이겨도 뭐 좋을 것도 없고 본인만 지어보고 지면은 이제 치명적인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진 않죠. 아무튼 지진 않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어떤 여건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를 막아선 불출마를 이끌어낸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전환길이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를 또
그래도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우리 아, 이규현 이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뭐 국민의힘 뭐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여부가 뭐 화제일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냥 저희 당 기준으로 보면은 네. 이게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페북 그 메시지를 통해서 8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입장을 내셨던데 네. 사실 제가 예전에 뭐 공보 담당도 해보고 뭐 대변인 업무도 해봤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근데 예. 저는 한 통도 안 왔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뭔가 이렇게 입장을 그냥 내야 검찰에게 되니까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내야 되는데 아, 그냥 네. 뜬금없이 내면 조금 어색하니까 문의가 문의가 많아 많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달고서 하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국내임 쪽엔 좀 죄송하긴 한데 월 8회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저한테도 문의가 너무 많이 왔어. 예. 아, 그거 이건 전혀 찐 다릅니다. 문의. 예. 예. 여기 오버하셨어. 불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에 아, 지금. 알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되게 끝까지 좀 나가고 싶어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예요. 네, 나가고 싶어 했는데 주위에서 좀 뜯어 말렸다라고 들었는데. 뜯어 말린 건 뜯어까지는 아니고. 아닙니까? 예. 말리긴 네. 했겠죠. 아무래도 뭐 이번은 다시 아닙니다.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예. 그건 인지상정인데 본인도 여러 생각을 하면서 혹시나 예. 나가야 한다. 나가면 무조건 된다. 나가면 어떤 성과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하셨겠죠. 네. 근데 그런 건 드물죠. 유전 뭐 유모 뭐요? 네, 뭐 그런 분들은 아, 또 경기로? 나가라고 또 예. 아, 힘을 예. 많이 또 실어줬다고 그렇죠. 하던데. 예. 예. 그런 의견을 나가라고 한 교환했죠. 분들 굉장히 많았고. 아, 유이동 의원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다 나왔어요. 예, 유이동 의원은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출마를 네. 하자. 네. 저도 잠깐 설득됐었고. 자,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기자님? 지금 그래서 지금 약간 찬탄 대 반탄 5개인 구도예요. 지금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히거나 공식 선언한 사람들을 보면 이 메인 네, 후보들. 반탄파에 네. 김문수 전 장관, 장동혁 의원이 있죠. 그리고 찬탄파에 뭐 친한계로 불리는 조경태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혁신이 때려치고 대표돼서 내가 당 혁신하겠다. 네. 라고 일단 큰 구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네. 그 다음에 약간 좀 중립지대에서 좀 모두 가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주진우 의원, 양양자 전 의원, 장성민 전 의원 뭐 등등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 큰 틀에서 보면 찬탄 대 반탄 2파, 그러니까 2대2 그런 구도가 된 양상이고 제가 듣기로는 이 김문수, 장동혁 후보 측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되게 나오길 원했다. 그래야 좀 더 명확한 전선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불출마 선언한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누구한테 더 유리한 구도가 된 거예요? 김문수. 김문수? 저도 그 계산을 잘 못하겠어요. 김문수 후보한테 제일 유리한 구도가 됐다 이제.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네. 지금 제가 이제 당이 3개 정도로 지금 나뉘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구주류로 할 수 있는 친윤 쪽에서 장동혁 의원 민다 하면서 장동혁 의원 출마를 한 건데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살짝 옮겨간다. 장동혁 의원으로. 그러니까 친윤들은 구주류들은 김문수 후보를 더 무서워한다. 대선 과정에서 네. 잘 교체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네. 정말 원치 않는 동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무서워한다. 그래서 누구로 막아야 하느냐 2차원. 근데 한덕수를 못 구한 거죠. 지금 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장동혁 의원을 했는데 일부는 옮겨가는 분위기가 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한동훈 전 대표를 좀 지지했던 사람들은 안철수 내지는 조경태 두 사람 중에 한 분한테 표를 마음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마도. 투표를 한다면. 예, 그러면 어느 분이 좀 더 가져갈 것 같습니까? 왜냐면 안철수 쪽으로는 잘 안 갈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쉽게 말해서 네. 친한계는 누굴 밉니까 그러면? 문자 많이 받아요. 어떻게 예, 해야 되냐고. 예. 그러면서 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의 답을. 조경태 의원 찍으면 되죠. 뭐 이렇게. 아.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예, 뭐 아, 이런 거요? 그렇게 하시죠. 이러지 제가 뭐 안 됩니다 할 수도 없고 뭐. 아, 왜 대체로- 물어보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아.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보니까. 네네네. 예. 소 소장님은 왜 김문수가 제일 유리한 구도가 됐다고 사실상 보세요? 그냥 이게 우리가 정치문법상 직전 대선 후보였고 뭐 인물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1,400만 표를 받아서 낙선을 했고 관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관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그 김문수 후보와 명확하게 전선을 그을 만한
중량급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반탄파의 김문수 후보를 이기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나 뭐 지금 조경태 의원도 뭐 아주 중진급이긴 하나 사실상 찬탄 쪽에서 큰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는 판단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바깥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외곽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국민의힘의 주류가 친윤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고 네. 거기에 플러스 구구의 힘인 전환길이 지원 사격을 한다면 사실 김문수 전 후보가 전환길을 품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장동혁도 품은 거 아니에요? 거기는 제가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윤 쪽에서 김문수 후보가 껄끄러우니 대안으로 좀 쉬운 장동혁 네. 의원을 세워놓고 조금 우리끼리 좀 뭔가 다시 해먹자. 해먹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을 좀 쥐자 네. 이런 건 있으나. 계획하에 하는 건데 저는 네. 답답한 거 하나가 네. 지금 반탄 찬탄 나왔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반탄을 그렇게 품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번개탄보다 못해요. 번개탄은 꺼진 불이라도 살리잖아요. 네. 근데 반탄 품어봤자 저거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는 길인데 번개탄은 방송에서 한 2번 정도 썼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제가 한번 들어봤던 것 그렇습니다. 아하. 같습니다. 네. 저는 몇 번을 듣겠습니까? 아, 일주일 그러니까-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개탄보다 못한 반탄 버려라. 아, 창피한 일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찬탄 반탄은 양반이에요. 찬길 반길이 되어버렸어요. 아, 지금. 그렇습니다. 아, 전환길. 네. 네, 제가 뭐 이름 다 말 못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를 품지 않으면 당 대표가 될 수 없다. 아. 지금 저도 약간 공감하거든요. 지금 이 구도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진흙탕 튀기는 그 경기장 나 빠져 있으면 여기서 뭔가 니네끼리 싸워가지고 좀 정리가 되기를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리가 김문수가 되면 이게 정리가 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럼 김문수 당 대표, 전환길 뭐 비서실장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실장. 아니 그러니까 김지원 어떻게 될지 전 모르는 거 최고가 아니에요. 두 눈을 뜨고 있는데 그거는 그렇지만. 큰일 날 소리. 전환길. 아 그분은 최고위원 나가죠. 그래요. 아, 그치. 또 최고. 아, 거기 또 최고위원 전문 최고위원 나가면 아니에요. 대구시장을 못 나가잖아요. 최고위원 최다선일 거에 3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구시장 나가야 최고위원만 되는데 삼선. 저는 최고위원 아, 안 최고위원만 나갈 3번 했어요? 네. 직업이 근데 최고위원이에요. 임기 합쳐서 2년도 못했어요. 근데 세 번을 이번에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고위원을 접고 네. 다른 사람 밀고 네. 뭐냐는 이제 좀 그 당직 좀 중책을 맡았다가 아. 대구시장으로 아. 갈 계획을 아니 아직 제가 들었어요. 전당대회 아직 안 끝나서. 그런가? 이게 뭐 전당대회 라인업을 보면은 네. 누가 보더라도 약간 뭐 과정에서 합종 연행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김문수 후보가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그래요? 싶고 결국은 네. 뭐 도로 내란당이 되는 거죠. 도로 내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쪽도 사실은 일정한 세력은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 내란당은 줄이면 도란당이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정통 보수를 좀 내란 세력과 절연된 정통 보수를 하고 싶다면은 네. 제가 좀 힌트를 하나 드리고 싶은 힌트를 게 아하. 예, 아마 다음 달 16일 정도부터 국회 운영위에서 네. 아마 교섭단체 정상화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공청회 방식도 있을 수 있고 네? 관련 청원도 많이 들어와서 이제 청원 심사 소위에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저희 당 안이 교섭단체를 완화해서 10석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때 좀 잘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충분히 10명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실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나와라. 따로 차려서 나오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조국혁신당의 아픔도 같이 한번 느껴봐라. 뭐 이런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라 말을 국민의힘이 이 지경까지 된 거는 네. 맞아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전환기를 품겠다는 사람들이 네.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잖아요. 전직 대선 후보 장동혁 의원, 윤상현 의원도 어제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저는 윤어게인 행사를 한 게 아닙니다. 고개를 확 숙여서 아 전환길과 절연하나 아하. 빠져나오려 했는데 하지만 전환길과는 절연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러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럴 야, 거면 사과는 왜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저는 그게 그 기자회견 너무 황당했거든요. 기괴한 거예요. 네. 나는 그래서 절연하나 보다. 본인 살 길을 찾나 보다 했는데 절연하지 않겠다. 전환기를 품겠다는 얘기를 또 기자들 앞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말씀한 대로 대한정당을 차려서 나오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네.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네, 없다. 우리 저 기자님께서 그 윤상현 의원이 그 사과했던 게 뭐에 대해 사과한 거고, 그다음에 전한길과 뭐 네. 절연 반대한 거, 그 멘트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대선 끝나고 이제 전환길 씨, 당원 전환길 씨를 네. 전 유관 씨죠. 다시 여의도 국회로 불러들인 게 이제 윤상현 의원이었잖아요. 본인이 음. 주최하는 토론에 이제 불러다가 뭐 축사를 하게 해서 그 축사하게 자리에 하고. 갔던 송원석 원내대표 등등등 지도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네, 지도부도 초청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지도부는 이제 주장은 이제 본인들은 전환길이 오는지 몰랐다라는 건데 아무튼 축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지금 뭐 전환길 다시 데려오는 거야? 네. 이렇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튼 불필요한 그러니까 즉석에서 축사시킨 건데 너무 이제 일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그 부분은 사과를 매우 했고. 송구해. 근데 전환길이랑 우리가 왜 절연을 해야 돼? 전환길은 품고 가야지. 지난 대선 패배가 누구 특정인 한 사람의 책임이야? 왜 다 전환길만 가지고 뭐라 그래? 이런 취지의 네. 기자회견을 해서 왜 한 거지? 아. 라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요거는 당내에서도 뭔가 이렇게 뭐 얘기를 좀 하면서 아, 요건 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대화할 만한 여지가 그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환길에 대해서 설득을 그쪽에서 하는 것도 못 받으실 거고 여기서도 안 된다고 설득하는 게 그쪽에서도 지금 전혀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이제 상대가 있고 네. 그 상대가 어떤 권위가 있어야 이 대화가 성립되고 그 결과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구주류라고 그냥 친윤이라고 할게요. 네. 네. 세 글자니까 기네. 친윤들의 대표가 없는 거예요. 누가 친윤을 대표하냐는 그 대표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쌍권은 때는. 지금 어디 계시고. 쌍권도 대표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애초에 분화된 분들이 그냥 뭉쳐 있는 상태. 네. 오징어 게임처럼 예, 예. 그냥 남아 있는 사람들인데 친윤이라고 뭉뚱그려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친윤의 윤이라는 분 안 계신 거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겸임하는 송원석 의원조차 윤희숙 혁신위원장을 의총에 혼자의 판단으로 못 데려오는 지경이잖아요. 네네네. 아.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 신윤이라는 큰 편집샵은 있는데 안에가 다 그냥 개별 저 가게들로 다 있어서 별로 이렇게 통일성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구심점이 확실히 있거나 이게 전혀 그렇죠. 아닌 고객이 상황이거든요. 샵에 갔는데 사장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알바야. 아이 표현 좀 그러네. 하여튼 그렇죠. 다 그냥 네, 별 상관없는 사람들. 모르겠다. 근데 이제 친윤의 그런 대표성이 네.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전환길 씨가 접수하러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랬잖아요.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택해 주겠다. 그다음에 김문수, 장동혁 단일화해서 와라. 다녀오면 내가 또 픽해 주겠다. 그다음에 내가 이런 많은 그 열성 당원들을 데려와서 이 당을 들었다 놨다 하겠다. 이건 뭐냐면 친윤의 우두머리를 내가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쯤 되면 네. 정통 보수의 간판을 다 국민의힘에 그냥 먹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사람을 왜 즉각적으로 비대위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처리를 하지 않지? 그리고 서울시당에 슬쩍 밀어놓고 예. 판단해 보세요. 그다음에 전환길 씨 언행이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검토해 보세요. 뭘 검토해 봐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전환길 씨 언행이나 태도 다 알잖아요. 징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품고 있는 건 주판을 튕기는 겁니다. 전환길이 일단은 스테이를 서울시당에 맡겨놓고 당내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게 좀 반발이 있는지 네. 저기 친한 쪽 참탄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전환길 때문에 네. 하는데 아니네 많은 중진들이 전환길을 품고 있네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품고 가자 저는 이 계산 때문에 일단 서울시당에다가 품어놓은 거죠. 제가 다음 주에 전품남 리스트 한번 정리해서 CG로 전환길을 전환길 품은 품은 사람들. 남자들. 근데 이제 네, 한동훈 전 한번 대표는 하겠습니다. 전환길을 품은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망한 길로 갈 거라는 걸 안 거예요. 망한 길로 간다. 그렇죠. 전한길 품은 국민의힘 망한 길로 간다. 이것도 한 3번 들었는데 망길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좀 신선하게 좀 아침에 고민 좀 하고 와요. 그래 일주일에 써먹어야지. 아니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네. 리바이벌이 되게 적어요. 아, 그래요? 토시까지 훌륭합니다. 똑같은 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도 좀 이렇게 양념을 쳐서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으로 변경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조사가 나왔습니다. 몇 퍼센트예요? MBS 조사고요. 17%. 17%? 네, 전주 대비해서 2%
포인트가 떨어진 결과가 나왔네요. 자세한 내용은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 아니 계엄 상황, 뭐 탄핵 상황 다 지났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쵸. 그때 10%대 그 충격이 좀 그때는 있어요. 거의 지금. 붙었었어요 민주당이랑. 그래서 막 그때 신기하다 뭐 이랬었는데. 결집한다 막 그랬었는데. 네. 그 지기현 판사가 10% 올려줬죠. 예. 정말 왜 다 명확한 웃으세요? 제가 얘기를 하면. 네, 명확한 분석. 알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움직임 하나만 더 전하면 네. 어쨌든 이제 반극우였는데 우리가 이 전환길 세력, 그러니까 반전 세력, 반길이요? 반길. 반길 세력도 좀 이렇게 모이는 모양새가 있죠. 네. 안철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오찬 회동을 갖고 당 쇄신해야 된다. 당의 지난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 물러나야 된다. 이런 내용을 또 주고받았고 네. 한동훈 전 대표도 만났죠. 만났고 오세훈 시장 그리고 또 누구죠?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났고 네.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정리할게요. 네. 오세훈 TV는 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예, 조국혁신당은 13%만 더 올라가면 국민의힘 예. 넘어섭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조금만 더 분발하면 뭐 네. 이게 골든 크로스가 이거 가능할 편파 중계잖아요. 4%인데 13을 더 얻으라 그러면은 이게 추세가 중요한 것인데 그렇죠. 현장의 조국 지지율은 신당하면은 이제 국민의힘 된 거예요 지금. 2에서 지금 4로 올라가고 네. 있고 네. 예. 그러면 퍼센테이지 2에서 4면 두 배가 뛴 이게 거죠. 두 번만 튕기면 16이 되네. 그러죠. 그럼요. 2, 4, 8, 16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만 더 하면은 어우 저희가 제1 야당이 제일 야당. 제일 야당. 근데 이게 저희는 좀 그런 요새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게 네. 원래 국민의힘이 제1 야당으로서 그 좀 역할 건전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내부 자중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수사도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존재감이 없어요 국회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1 야당인가라는 착시가 가끔씩 옵니다. 아, 이럴 때 전환길 요쪽을 좀 잘 전략들 한번 좀 꾸며 보세요. 예. 교섭단체 정상화에 좀 주력해 보겠습니다. 두 분 술 한잔 하시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한번 가볼까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8월 2일인데 네. 강선우 의원의 사퇴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제 이제 네. 강선우 후보가 강선우 의원이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를 했잖아요. 낙마를 했는데 이게 그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강선우 후보자님 결단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리고 나서 17분 있다가 이제 강선우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잖아요. 네. 그 시점이 굉장히 미묘했죠. 여당 지도부에서는 강선우 그대로 간다. 대통령실에서도 청문 보고서 재송부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박찬대가 사퇴해라라는 글을 올리고 강선우가 사퇴할게라는 글이 올라왔고 네. 그 사이에 또 대통령실에서 강 후보자에게 이런저런 연락을 했다더라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이거 명심이 박찬대한테 있다는 시그널 아니야? 이제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좀 대통령의 전대에- 마음이 박찬대에게 있는 거 아닌가? 예. 왜냐면 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이 결정하시라 하자마자 17분 만에 강선우의 사퇴가 나온 거는 대통령 의중이 이렇게 이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박찬대 후보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러니까 명심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거는 분명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서 좀 속을 끓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속을 끓였다는 거는 좀 이게 부담된다. 국민 여론 자체에 있어서는 네. 조금 기준점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대통령실 내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네. 사실 여당 원내 지도부가 강 지도부가 강력하게 하여튼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냈던 것 강력한 같죠. 목소리를 대통령한테 요청하는 마당에 예. 대통령이 또 야박하게 그 동료 의원들이었잖아요. 2달 전까지 그 지도부의 요청을 또 뿌리치기도 애매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우상호 정무수석이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이 배경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당 지도부에 물어보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난감한 상황이었다.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이 여론이 악화되니까 박찬대 후보 자체가 총대 맨 것 같아요. 사실상 욕 먹겠죠. 동료 의원이기도 하고 또 당원들도 지금 강선우 장관 후보자를 자꾸 이거 자진 사퇴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뭐 수박이네. 네.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네. 또 야당의 주장에 끌려다니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동지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뭐 동지를 이런- 지켜야 된다는 분이 상대편에 계셨어요. 근데 박찬대 후보는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가 좀 중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네. 것인데 제가 이제 정리를 며칠 지나고 해보면 이제는 강선우 후보는 사전 사퇴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네. 뭐 다 쳤다고 보고요. 예. 박찬대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는 초코파이 같다 생각이 들어요. 초코파이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 이제 몇 번째 이거는? 나 이거 오늘 그건 처음 들었어요. 듣는데? 아 처음이에요? 새로운 아 거. 신선합니다. 새로운 거 즉석에서 아닌데. 생각하신 거예요? 좋았어. 카피가 너무 옛날 거다. 아니 너 옛날 사람이잖아.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래서 박찬대 후보는 정 정이지.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갈이 하는 걸 알고 있고 이건 누군가가 긁어줘야 되는데 안 긁어주니까 대통령이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욕먹더라도 긁어준 거죠. 아. 그래서 네. 사실 명심이 박찬대한테 있다기보다는 지금 박찬대 후보의 마음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있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잘 파악한 건 맞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뭐 댓글도 그렇고 그 당 분들이 또 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얘기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 강행이 원래 뜻이었는데 지금 박찬대 의원이 지금 삐뚤게 잘못 나간 거 아니냐. 괜히 여론 좀 압박받는다고 혹은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좀 밀린다고 해서 좀 튄 거 아니냐. 요런 이제 지적하시는 아니 분들도 그러면 재송부를 24일까지 네. 했던 부분들이 네. 그냥 재송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왜 그러면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만나고 여당 내 원로들 만나서 의견을 물어봤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음. 여당 지도부의 요청이 있어서 들어주긴 했는데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고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여성계 모든 사람들이 이 임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네. 계속 찝찝하던 차인데 그러니까 와 이거 이 지도부들 동료 의원들의 요청도 뿌리치기 그렇고 여기 이 국민 여론도 그렇고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던 차에 그냥 그 얘기가 들어온 거라니까요. 안 그러면 지혜송불이 입사에 줄을 이유가 없어요. 아 저는 이거 보면서 민주당도 저희 당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걸 느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네. 당원분들 중에 그 진영 논리에 이 똘똘 뭉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야, 이 여권이 이렇게 빨리 집권 직후에 이렇게 분화할 수 있는 경우도 참 새삼스럽다. 분화했어요? 저는 분화라고 봐요. 지금 강선우 후보자 사퇴 여부를 둘러싸고 한 일주일 정도 벌어졌던 일들은 잘 보면은 네. 자 정영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친문 쪽에서 치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내에서는 또 동료 의식과 또 나도 비슷한데 나도 예. 그런 거 있는데 예. 라는 분들이 보호하려고 했었던 것이 있었던 것에 더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국정 운영 논리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가져가냐 이렇게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 중에 자 정청래 의원은 공교롭게 지금 전당대회니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강선우 곧 장관 되실 분, 대통령 인사권까지 막 얘기하고 네.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 기반이 생각보다 공고하지 않다. 애초에 중앙 정치부터 시작하신 분이 아니어서 네. 대통령까지 가는 과정에서야 소위 말하는 뭐 개딸이라든지 강력한 그 팬덤을 얻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당선되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이 상태면요 박찬대 의원은 지금 이수를 던져서 전당대회 판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 했다고 보는데 저는 역효과가 더 클 것 같고 박찬대 의원의 예 의도와 달리 역효과 날 것이다. 그렇게 보이고 만약에 강선우 후보자가 대표 출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상황이면? 강성 네. 지지층에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렇게 돼버렸어 아이콘처럼. 네, 예, 네. 그래서 이분은 강선우 후보자는 그 그렇게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아. 민주당에서 정치를 할 때는 오히려 예,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예. 예, 그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강선우 장관 후보자 건 관련해서는 박찬대 의원이 좀 대승적 차원에서 어려운 역할을 자처했다. 저희는 좀 그렇게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요. 어려운 역할을 자처했다. 예, 그렇죠. 어쨌든 누군가 간에 했어야 될 예, 일인데 풀어야 되니까요. 지금 여론이 좀 심상치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꼭 이것을 그 전당대회랑 모든 것을 그 결부시키는 관점이 과연 맞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부터
당 대표를 염두에 두고 계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또 이게 중책을 조금 희망을 네. 했다가 네. 조금 이게 좀 뜻대로 좀 안 돼가지고 이제 당 대표 도전으로 선회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준비가 좀 부족했고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정청래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좀 그런 의견입니다. 네, 예. 현재까지는 좀 많이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앞서는 조사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왜 이렇게 지도부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그렇게 브리핑을 할 정도로 지도부에서 사실은 현 정부에 조금 부담이 되는다는 걸 알면서도 좀 강행해달라라는 요청을 넣었을까가 좀 궁금했는데 관행이에요. 뭐 현역 의원 불패에 대한 관행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좌관들 갑질 의혹은 이제 뭐 터질 게 터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당장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바로 소환되잖아요. 옛날에 발길이지. 정강이 소환되고 그 현장에 또 네. 같이 다들 네. 쳐다보시고 계셨습니다. 아니 그 때리 같이 뭐 가담한 게 아니라 말렸다. 가담이라니. 아니, 가담이라뇨. 억울합니다. 가담이라는 건 그 현장에서 말렸다고. 아니 가담이 그 뜻이 아니지. 네. 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명예훼손 명예. 바로 되죠? 살짝 과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리셨던 제가 분이네. 그때 몸을 던졌으면 그럴 일 없었을 텐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렸었어야 된다.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올 줄은. 네. 네. 발이 나올 줄은. 아무튼 이제 그런 일도 있고 네. 또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도 추가적인 뭐 주요 핵심 인사의 어떤 갑질 의혹도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민주당에 좀 있었죠. 이제 아.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더 이 논란이 커지기 전에 정리를 한 거야. 이게 사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미 보도도 많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라는 거는 민주당 지도부 중에 지도부가 되신 분이죠. 네. 예, 그분이 지난 총선 때 이제 그 과거부터 쭉 그런 일이 좀 있어서 네. 경쟁하시던 분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해서 기사화도 됐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 그분만 그러겠어요. 국회의원 전체가 뭐 저희 당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 관련 부분도 말씀하시는데 갑질 부분을 가지고 윤리위에 회부하고 뭐 의원직 사퇴하라라고 현역 의원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갑질로부터 이런 생각 해봐요. 자유로운 사람이- 여유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제가 볼 예, 때 몇 명이나 있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너무나 그럼 관행 혹은 뭐 일반화된 거라면 이것도 진짜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민주당 전현직 보좌진들이 그렇게까지 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좀 네. 그 우려가 되는 게 저는 이제 오랫동안 보좌관을 했었고요. 예. 뭐 그 실상을 잘 알죠. 음. 이제 이거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어떤 갑질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뭐냐면 그냥 자꾸 이거를 국한시키더라고요. 이 강선우 후보자의 이 갑질 논란이 예.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갑질 논란이 아니잖아요. 그 후보자의 그 동안의 어떤 이 행적들 네. 이게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여가부 장관을 했던 정의용의 장관 올렸으면 이거는 보좌진과 국회의원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자꾸 끝나고 나면 보좌진이 이겼고 국회의원이 졌다. 이런 논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돌이켜 볼 거는 동지라는 개념들이 있어서 관계성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이게 사회 일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좀 인문학적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동지라는 게 배지를 달면 동지고 배지를 안 달면 동지가 아닙니까? 그냥 뜻을 같이 하면 역할이 다를 뿐이지 같이 같은 한 그 범위에서 일을 하면 동지예요. 저는 그런 논리로 다가서면 네. 서로 좀 불편한 게 있더라도 충분히 그 관계성들이 좀 유연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예. 비를 맞을 대상이 뺏지면은 같이 맞고 우산을 쓸 사람이 뺏지면은 우산으로 들어오고 바깥에서 남 뺏지 않은 사람은 해라. 저는 이런 논리들을 이번 기회에 저는 이재명 정부가 깼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의미를 네.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에 그냥 갑질 단순 이렇게 볼 건 아니고 그렇죠. 그 의원들끼리의 어떤 카르텔 같은 걸 말씀해 주는 저는 거예요? 저는 그 대목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저도 약간 이상한 거는 보좌관 하다가도 의원분들 많아요. 있잖아요. 민주당은 특히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면 그래도 난 조금 더 보좌관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이렇게 듣는 태도를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 올챙이하고 개구리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개구리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주셔야지. 그러니까 올챙이 쪽 생각 못하는 부분들이 뭐 어떤 인간사라고 하지만 사실 또 김용준 의원 같은 경우는 또 바른 소리를 하셨어요. 예. 본인도 보좌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눈높이 맞지 않아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보좌진 출신 중에는 또 의원의 편을 든 사람도 있고 그런 네.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거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 네. 꼭 이게 여의도뿐만 아니라 네, 네, 세상사도 똑같다. 알겠습니다. 라는 측면으로 가시죠. 그렇죠. 이번에 그 갑질 논란 보면 이제 빅데이터 이게 분석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빅데이터요? 예. 그리고 제일 그게 이번 논란에 대해서 반응이 좀 이렇게 세게 나왔던 층이 2030 여성층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갑질 공정 이슈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갑질 논란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아예 뭐 전수조사 하자 뭐 그런 좀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네.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좀 다들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네. 듣고 이 주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죠? 어쨌든 이제 강선 후보자 사퇴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걸로 안 된다. 윤리위에서 징계해야 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선 하고 의원에 대해서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 주장을 하신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갑질 및 위법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당직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일삼은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염치가 없는 것도 정도가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의원직까지 사퇴했습니까? 네. 네. 아 정말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많이 없나? 좀 아쉽네요 이거. 자유로운 사람 많아요. 많아요? 그럼요. 이게 좀 부적절한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이지 모두가 그런 건 아주 아니겠죠. 특별한 경우에 네. 우리가 얘기하는 의원과 좀 불편한 관계들이 있지. 저는 한 80, 90% 아니 90% 이상은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동지적 관계로 민주당 내에서는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건강하게 있습니다. 하고 있다. 예. 네. 근데 알겠습니다. 소원석 네. 그 원내대표가 약간 좀 이 민망했던 건지 뭔지 아무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다른 라디오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사과도 했고 반성도 했고 당시에 탈당도 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은 뭐 강 후보자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근데 했다는 뭐 걸 과거에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씩 있잖아요. 근데 예. 그 이후에 저는 이후에가 좀 걱정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송 원내대표가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분은 참 뭐 당 나갔다 들어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런 갑질 논란이 있으면 그 이후에 보좌관들이랑 관계 굉장히 껄끄럽거나 좀 걱정이 좀 저는 되는데 어떻습니까? 같은 의원실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그분들이랑 계속 얼굴 보고 매일매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나?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다 해고가 됐을 텐데. 예, 보통 같은 의원실에 이 있지 회사가 않죠. 아니에요. 예. 그냥 다 해고예요? 네. 잘못된 예를 드신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아. 상상을 해야 될지 아,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일 있으면 다 해고입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갑질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왕따 시켜서 관두게 하고 스스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볼 일이 없지. 네. 의원실은 이제 이 면직이라든지 임용이 그렇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 도장만 있으면 가서 임용 바로 하고 또 도장 찍으면 면직 바로 하고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조금 생사여탈을 지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죠. 뭐 일반 직장들은 어떤 근로기준법상 뭐 더 잘하시겠지만 이런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 등등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부로 네. 해고를 못 하는데 네. 이게 의원실은 그 해고의 방식들이 굉장히 조금 손쉬워요. 그래서 보좌진 처우 개선들 속에서 뭐 해고 예고제 같은 것들을 도입이 돼서 어느 정도 됐고 지금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아니 그런 구조면 당연히 갑질할 만한 상황이 훨씬 더 쉽네요. 그러긴 하죠. 언제든 내가 도장 찍으면 예. 뽑고 언제든 도장 찍으면 아웃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출근하다가 너 나오지 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출근한 길에 문자 받고 그냥 아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주제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내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 내란 재판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을 지금 계속 안 나가고 있어요. 기력이 너무 쇠했다. 기력이요. 공복 혈당이 높고 간 수치가 높아서 그러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나갈 수가 없다. 근데 저희 그 지난주에 알잖아요. 그 본인 석방시켜달라고 구속적부심 심사했을 때는 9시까지 출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네네네. 않았습니까? 현장에서 80분 대기했다가
재판장 들어가가지고 나 몸 안 좋다 50분 동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괜찮고 재판할 때만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관련해서 윤석열 측의 변호인 윤곽근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뭐 사망 직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이번 재판 한 번에 적부심 한 번이고, 이번 재판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4시간만이 아니라 이건 하루 종일이잖아. 상황이 다른 걸 자꾸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은데 사망 직전은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그리고 구속적 부심을 한 반나절 했지만 이건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 네. 그런 걸 자꾸 비교하고 그래 하고 이제 기자에게 일침을 놓으셨는데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특검 측에서는 재판부에 계속해서 이제 구인영장 발부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고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측에 진짜 건강 상태가 어떤지 구인장이 발부가 되면 구인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겠다라고 했어요. 몸 상태가 괜찮은지를 자기가 직접 구치소에 확인해 보겠다. 예, 그래요? 절차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한다. 친절하셔 보면. 예, 매우 스윗하십니다. 그리고 그랬는데 네. 또 하나 지금 어쨌든 재판이 지금 피고인이 안 나오니까 제대로 네. 진행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 측에서는 사실 7월 말부터 8월 초가 그 법원의 여름철 휴정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때는 보통 이렇게 기일을 안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중요한 재판 이렇게 네. 지연되면 안 된다. 이때 휴정기에도 재판을 합시다. 기일을 잡읍시다. 라고 특검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휴정기라서 우리도 휴가 가야 되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자는 거야? 라고 하니까 국선 변호인이라도 또 불러가지고 선임해서 이 재판 해야지. 라고 하니까 윤석열 측에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버젓이 있는데 국선 변호인을 부르자니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설전이 오갔다고 합니다. 아니 그 휴정은 그냥 딱 공식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2주 동안은 그냥 안 해요? 그렇죠. 이제 가급적이면은 그때 휴정이라는 게 의무가 아니고 네. 권고입니다. 권고. 예. 예. 가급적이면 그때는 서로 좀 재판을 좀 멈추고 예. 뭐 그때 물론 노는 건 아니고요. 좀 밀린 뭐 좀 시간을 들여가지고 뭐 충분히 검토해야 될 거 사건 기록을 본다든지 보통 예. 그렇게 활용이 많이 되는데 휴정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예. 구속 사건. 아하. 구속 사건 사람이 잡혀 있는 거니까 예. 빨리 해야죠. 결론을 내야 이런 되죠. 사건이네. 예, 그래서 예. 구속 사건은 예외적으로 조금 휴정기에도 그 공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재판들은 잘 안 열리는군요. 거의. 예, 좀 덥기도 하고 그때가 또 나 휴가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휴가는 알아서 그러면 가면 되지 뭐. 그럼 이거는 재판부가 네. 이때도 기일 잡겠습니다라고 결정하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속 사건은 그 예외로 통상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 지기현 부장님은 조금 되게 친절하신 것 같은데 예. 너무 근데 한쪽에만 좀 친절한 좀 인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란죄 같은 경우 온 국민이 피해자인데 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한다든지 네. 뭐 좀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이런 거 다 떠나서 예. 그냥 검사, 판사 이렇게만 보셨을 때도 이 지기현 판사는 현재 피고인에게 꽤 친절한 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배려를 해준다는 인상은 있고, 아 배려를 좀 해준다는 예, 인상. 예. 그렇죠. 보통은 이게 검사한테 친절한데, 아 판사가.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예. 그게 좀 일반적인 법정 풍경에 가까운데 이 네. 경우는 좀 특이한데 또 법원행정처에서도 이분은 또 개인 신상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뭐 이게 감감무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일 중요한 거 윤석열 피해자를 풀어줬던 사람이 지기현 판사. 예. 그렇죠. 예. 그리고 판사 중에는 친절까지 하여튼 하고. 제일 지금 이제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안 좋은 그죠? 쪽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아니, 뭐 논란이 어느 쪽- 됐던 부분, 구속 취소 부분, 재판하면서 친절하게 또 배려를 해주는 부분 예.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보통 판사 중에는 하여튼 뭐 대법원장 정도 우리가 잘하면 이름 아는 수준일 그렇죠. 텐데 이 판사는 하여튼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지기현 판사는 굉장히 하여튼 유명 인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판부는 부인을 할지 말지를 구치소에 물어보겠다는 거고 네. 재판은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이 구속 사건이니까. 휴정기에 근데 예. 뭐 설사는 잡더라도 네. 이제 윤석열은 지금 안 나오니까. 의도적으로 아예 그냥 법원이나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뭐 사법부도 무시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좀 그래도 조금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세워보겠다. 뭐 그런 좀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뭐 사실은 뭐 재판에 들어가더라도 뭐 사실 별 대책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판도 안 나오는데 변호인은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걸까요? 재판 전략을 논할 것도 아닌데 하루에 보통 선풍기 가지고 좀 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걱정해줬거든요. 아유 예. 그래 여름에 더우면 어떡하나 예. 걱정해줬는데 접견 많이 나오면서 에어컨인 쪽으로 많이 나왔군요. 뭐 자료에 따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루에 2.3회 꼴로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한 번 나가면 몇 시간이에요? 뭐 제한 없어요? 그 이제 총 시간이 있죠. 아침 9시부터 6시 사이에만 접견 가능하죠. 예, 네. 오전 접견, 오후 접견.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정도 하면 이제 별로 할 얘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건의 파악이라든지 뭐 변론 전략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접견에서 할 얘기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 보통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변호사들 불러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접견실에. 좀 뭐 좋지 않은 이름으로 뭐 이른바 집사 변호사 뭐 네. 그런 식으로 불리고 있고 그럼 실제로 뭐 해요, 진짜? 그 안에서 접견실에서 뭐 서로 무슨 카톡 하나? 뭐 밖에 나가서 뭐 이 주식 좀 사줘 뭐 왜 그런 얘기도 한다는 얘기 들은 적도 있고 요거 주식 좀 사줘. 예,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과 밖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윤석열 그 주식 좀 윤석열 전 대통령 말이 많잖아요. 그 얘기 또 들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한 55분씩 뭐 1시간에 59분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리액션. 아니 다 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혼자 덥고 혼자 있는데 혼자만 할 수도 없고 앞에 있으면 리액션하는 거 즐기는 거 아닙니까? 또 예전 일 얘기하면 또 추억이 그렇죠. 새록새록. 야, 내가 말이야 옛날에 그렇죠. 옛날 그분 옛날 수사했던 거 그런 거 뭐 혼자서 얘기하고 이렇게 혼자 얘기할 거 얘기하거든요. 이건 내가 무죄야. 내가 네. 해봐서 하는데 뭐 이러면서. 근데 왜 그 쳐다시는 분은 왜 접견을 안 가시는 거죠? 약간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게 예. 의문인데. 거기도 건강이 또 안 좋으시대요. 네. 자 그리고 그분도 네. 바빠요. 지금 이제 사저로 거기도 참. 자택으로 압수수색 계속 갔죠. 들어오기 때문에 참관도 해야 되고 그 문을 열어줘야 되는군요. 예, 하지 그냥.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음소거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소식만 짧게 전하면 네. 오늘 이제 김건희 특검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고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도 같은 건물에 있잖아요.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 이제 문고리 김건희의 문고리로 불렸던 유경옥 전 행정관, 정지원 전 행정관 두 사람을 불러서 오늘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경옥은 그 이제 건진 통해서 샤넬백 바꿔오고 했던 그 사람이고, 그다음에 건진이랑 연락할 때 건희 투어라는 번호를 가지고서 연락을 했는데 그 네. 핸드폰의 소유주가 이 정지원 전 행정관이란 얘기도 있고 사실은 유경옥이란 얘기도 있고 김건희란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건 불러서 좀 조사를 해보겠죠. 그다음에 네.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모친인 최은순, 그다음에 오빠 김진우, 그다음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오늘 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있습니다. 네. 요거 하나만 볼게요. 오늘 그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요. 네. 그 여태까지 우리가 그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이거 관저에다가 지어놓고서 네. 안 줬다고 거짓말했다 막 이런 식의 보도만 많이 봤었잖아요. 예. 근데 이 사우나실을 관저 말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도 만들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우나를 엄청 좋아하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요. 사진도 보시면 아주 고급지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그 편백나무 재질로 된 향이 좋잖아요. 네. 건식 사우나를 향이 그- 좋잖아요. 용산 대통령 본관 5층 거기 샤워장이 있는데 이거를 사우나로 개조해 달라고 했다라는 그래요? 거예요, 경호처가. 그래서 이제 그 건설을 하니까 업체가 있었겠죠. 그래서 업체가 뭐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쁘게 지어볼게요. 그래서 네. 편백나무에 거기 TV까지 벽에 이렇게 다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 견적 있습니다, 4,500만 원이요라고 어허. 했더니 경호처에서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줄 테니 싸게 해달라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얘기를 했다. 부지런해가지고. 현금으로 해줘라. 현금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아이고, 것 같아요. 현금으로 할 때 좀 싸게 후려쳐 줘라 하고 또 이제 기록이 남으니까 네. 그랬던 거 아닌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해당 업체가 그건 불법이라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요라고 해서 거절을 했대요. 오히려 업체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그 거절을 해야 정상인데
나라 대통령실에서 네. 그렇게 불법 해달라고 그러고 업체가 거절한 네. 이런 천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음소거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이 시안을 경호처에서 일단 받았잖아요. 그걸 이제 원래 가까웠던 업체인 21g에 넘겼고, 하여튼 뭐 하여튼 실제 공사는 또 다른 업체가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완공이 된 게 2013년 1월이래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해서 지금 용산으로 가니까 취임하자마자 이 존재가 드러났어야 되는데 현재 대통령실이 이 사우나 공간을 확인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네. 뭐 철거가 지금 현재 됐을 수도 있고, 이게 왜냐면 지금 뒤늦게 이 공사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나온 거니까 네. 철거가 됐을 수도 있고, 이것도 무슨 달 때 히든도어를 달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우나 입구에. 아, 무슨 사우나를 얼마나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비밀의 방들을 지금 요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건진의 비밀의 방, 통일교의 비밀의 방, 용산 집무실의 비밀의 방, 비밀의 사우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왜 사우나를 네. 비밀스럽게 해요? 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저 얘기를 한번 오래전에 질문하고 답도 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네. 그 관련된 네. 직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네. 경호처 쪽에서 들었는데 경호처 예산이잖아요. 살다 저런 부분에 공사하는 건 처음 봤대요. 이게 집무실에. 그러니까 2층하고 5층을 두 개를 썼잖아요. 네. 근데 5층은 당시에 발표하기를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쓰는 5층 집무실이에요. 그러면 저 사우나를 누구를 위해서 지었을까? 하여튼 유추해 보면 알 것 같다. 아 누구를 위해서 저 사우나를 라는 지은 거냐?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무성했답니다. 예, 뭐 이래저래 들리는 얘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 너무 제일 궁금하게. 아니 뭐 이렇게 분량을 채워요. 아니, 저처럼 그냥 뭐- 음소거를 하세요. 네. 아니, 담장을 넘어오는 얘기들이 제법 있는 것 같고요. 예. 대통령실도 그렇고 예. 네. 그다음에 또 관저도 그렇고 예. 거기 또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상주하는 이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다들 입이 무거우신 분들이긴 한데 네. 하도 못 볼 걸 많이 보셔서 그런지 뭐 이게 조금씩 얘기들이 들려오는 것 같고 네.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우나실 열심히 찾고 있겠네요 오늘. 히든도 찾아봐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벽도 드리고 보여드린 있겠네. 사진은 시안이었거든요. 아 시안이고. 실사를 이제 볼 가능성이 만약에 발견을 한다면. 근데 뭐 철거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막판에 이 그 대선 앞두고 싹 한번 그 음. 막 여러 문서도 파기하고 정리를 할 때. 대체로 보면 이른바 이제 이 경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다른 나라들에서 보면 좀 독재자들 이런 사람들 절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비밀방 같은 걸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예. 뭐 하나만 한 얘기를. 우린 진실의 방으로 가면 돼요. 비밀의 방이 아니야. 그래. 알겠습니다. 헬멧도 시간이 챙겨서 너무 많이 가야 됐네. 네. 참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검찰 인사 나나요? 오늘 난다는 견해가 뭐 네. 다수설입니다. 예. 전해가 다수설이에요. 사장님이세요? 다주설. 네. 아니 근데 지금은 저 인사를 하면 어쨌든 이제 검찰 개혁은 뭐 갈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인사나는 검찰의 그 자리들이 여전히 중요한 자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별로. 아닌가요? 그렇진 않나요? 뭐 유예 기간이 뭐 좀 있을 테니까. 것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중요하고요. 이번 인사를 보면은 결국 네. 좀 어느 정도 실제 검찰의 의지가 이 네. 정권에서 얼마나 우선 국정 과제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지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저 끝으로 이 대통령 기자단에 네.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네. 장윤성 기자? 네. 아, 이게 이제 들어갔다는 건데. 예. 요거는 혹시 어떻게들 보시는지. 뭐 대통령실이 이렇게 허가를 하면 뭐 되는 걸 수는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결정권은 그 대통령실에 있으니까요. 네. 근데 조금 성급하지 않았냐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리라서 네. 예, 사실상 대통령실 기자단하고 좀 이렇게 협의한 상황에서 이 부분들이 결정됐으면 조금 원활했을 텐데 기자단들이 상의를 못 하지 않았다. 네. 라면서 좀 불만을 토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제 뉴미디어 시대가 열렸으니까 뉴미디어 어떤 1인 언론에 대해서 받아주는 것은 저도 고민할 시점은 됐다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이쪽 진보 측 이 뉴미디어 쪽을 받았으면 이제 보수 쪽 뉴미디어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좀 곤욕스럽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죠. 예. 말씀하세요. 그 세 개를 또 찝어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일단 용산 대통령실 있는 기자분들의 반응이 좋대요. 안철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좋아한대.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자분들이 갖고 있는 또 특별한 그 생각들의 이 집합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의 안 하고 이렇게 기자단 통해서 뭔가 그 대표가 있는데 간사람. 네네네. 그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분들 전체가 똑같은 방향으로 여기에 반대하는 생각이 있을 거고 설령 여기를 푸는 것에 오케이 한다면 안철수 의원 말대로 여기 굉장히 맵단 말이에요. 아, 그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세 개 넣을 거면 이쪽 세 개 신의 한수, 고성국 TV, 펜앤 마이크 넣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기준 같은 게 좀 있지 않나요 원래?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설립한 지 몇 년 이상 되고 혹은 뭐 소속 기자가 몇 명이고 네. 어디에 뭐 등록된 있어요. 언론 예. 뭐 이런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편의점 뭐 이런 데가 이제 생긴 지가 얼마 됐는지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뭐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 네. 뭐. 괜찮은데 제가 고정 출연. 아, 화요일 고정이니까. 거기 가시. 아 거기 월팔에 죄송합니다. 예, 훌륭한 데를 나갔죠. 취재 편의점을 고정이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저도 하다 이제 말았네. 그 대통령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기자들과 상의라는 게 기자들한테 허락받는다는 소리는 아니고 네. 기자단하고의 어떤 취재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다음에 진행이 된 것인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저도 이렇게 출입처를 뚫는 과정들을 저도 기자 시절을 해봤는데 쉽지 않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려고 하는 언론사들이 많고 신청을 네. 해놓고 출근 몇 회, 맞아요. 자료는 몇 회 이상 뭐 이런 것들을 매일 체크를 받아서 그 어떤 일정 수준을 통과해야만 또 기자들의 기자단 사이에서의 간사들이 또 투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지난한 과정이 좀 있긴 있어요. 네. 네. 그게 꼭 옳다고 제가 얘기는 하진 않지만 최소한 그런 과정과 절차가 좀 이게 고려됐는지 네. 라는 부분들은 상대 쪽 비판하는 쪽에서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한테 빌미를 줄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점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네. 뭐 사실 보면은 이게 요새 대통령실에서 대언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파격적인 시도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신선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는데 통상 그 기존의 뭐 관례 같은 것도 다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네. 진행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너무 좀 이렇게 파격적으로 가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왜 이런지는 이해가 가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질문하는 기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들여왔잖아요. 네. 이렇게 대변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 질문할 그렇죠. 때는 카메라가 돌아가서 예, 예, 예. 이 사람이 이제 찍힌단 말이에요. 좌표가 예. 불편한 질문을 할 경우에는 공격당하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친여라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로 세신 분들이 세 분이 들어가가지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우호적인 질문을 하고 분위기 몰아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이재명 정부 성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봐서. 네.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이분들. 미디어 환경이 변해서 네. 그런 저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아, 고민할 그건 때 뭐 얼마든지 됐다니까요. 할수 있는데 이거 뭐 이제 너무- 근데 왜 여기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기준이. 여기를 해놓고 나서도 다른 데도 검토를 그러니까 하겠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구독자도 많고 사실상 뭐 나름대로 취재력을 인정받는 쪽이라고 뭐 결정을 했겠죠. 보도 취재력이요? 이력도 취재력이 취재 기준은 편의점이잖아요. 취재 편의점. 아 근데 거기 당연히 저 현장 취재가 아니, 엄청나네요. 취재력은 진짜 엄청나신 네, 분이에요. 어마어마해요. 맨날 전화해. 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봐봐요, 분이에요. 취재 당하잖아. 거기 저도 맨날 배웁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알고 계신 게 많더라고요. 네. 예, 취재력이 있어서 하는 거다. 이게 보수 말고 이제 진보에서도 아마 여기 못 들어가는 데서 좀 섭섭한 경우가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굉장히 열심히 또 한 데들이 있고 구독자 수 많은 데도 있고 또 되게 오래된 데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럼 요 세 곳인지에 대해서 아마 조금 설명이 있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적어보시죠. 네. 아 그리고 한 번 탈락했다고 영영 못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음.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또 신청을 해서 뭐 네. 하는 경우. 하여튼 이거 출입기자 등록대가 나도 더럽고 치사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니, 그런 그러니까 취지예요. 이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출입처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네. 기자단들끼리도 알아요. 진짜 알죠. 엄청 치열해서 진짜 간사님한테 이렇게 커피도 이렇게 사드려서 잘 좀 봐주세요. 그 카르텔은 깨야 된다고 예, 저는 주장합니다. 종편 처음에 생겼을 때도 엄청났어요. 저희가 총리실 출입을 못해가지고 제가 맨날 크리스피 도넛 사들고 세종을 아, 내려갔던 그래요? 기억이 맞아요. 아 그 사람들 다 당뇨 걸리라고 그렇게 공보 혈당. 예쁘게 취소 봐주세요. 당뇨 스파이크 네. 취소더라고. 기자단의 카르텔은 개선해야 돼요. 그걸 네. 제가 지적하는데
중요한데 중요한 건 이제 과정 자체가 네, 네, 조금은 네. 절차를 알겠습니다. 거쳤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요즘에 댁대 뭐 집집마다 이제 비밀 사우나 같은 거 많이들 지으실 텐데요. 그런 비밀 사우나실에는 혹시 이제 폐쇄형이 많잖아요. 네. 근데 창문 많이 못 열고 하면 약간 꿉꿉한 냄새 날 수 있거든요. 많이 납니다. 예, 그럴 때 바로 알래스카 큐브 비누를 딱 그 사우나실에 놓으면 그거 자체로 그냥 그냥 향수를 넣는 거죠. 향수입니다. 네. 편백나무의 시대는 지났어. 알래스카 큐브. 네, 알래스카 시대가 왔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비밀 사우나실에 알래스카 큐브를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찝찝함 없이 시원하게 향기 오래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파란색이 쿨 멘톨, 그 다음에 이제 요 데오우드가 이제 갈색, 연 갈색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나는 좀 깊이 있는 느낌, 조금 더 무게감 주고 싶다, 좀 멋있는 남자 수컷 향기를 좀 보고 싶다 하면 이제 데오우드가 좀 나고요. 좀 시원하고 깔끔하고 쾌적하게 가고 싶다 하면 이제 저 쿨멘톨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다 이제 샴푸까지 같이 가시면 그냥 인간 자체가 그냥 아이스맨이 되는 거예요. 예. 썰렁해집니다 아주. 자, 저희 영상 아래 링크를 들어가시거나 알래스카 큐브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여성용으로 나온 뭐 머드, 로즈 이런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래스카 큐브와 함께 했고요. 향기가 넘치네요. 향기 넘칩니다. 저는 저 앵커님 무슨 향수 쓰시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알래스카 큐브 바로 이 향수입니다. 향이었네. 예. 옆에 있었네. 저는 사실 이제 안 씻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양쪽에 놓으면 완전 방어막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향기 방어막. 향기 봐. 네, 제 냄새는 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알래스카 큐. 그만하세요. 뭐할 가야 돼. 갑시다. 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